여름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껍질 하나까지 버릴 게 없다고 외치는 카빙의 달인부터 네모 반듯한 얼음을 순식간에 작품으로 완성하는 얼음의 신까지 깎을수록 빛이 난다. 조각하는 재미가 있어야 진정한 여름이라고 외치는 조각의 신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무겁기도 무겁고. 이거요, 이거. 잠깐만 좀 내려놓자.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날도 흩어지근하고 뭐니 해도 아이고 수박을 그냥 쩍하고 쪼개면 얼마나 시원해. 일단 가서 누나 먹으면서. 네네, 이 여름과 딱 어울리는 수박 한 덩이 공수했죠. 이 첫 번째 조각의 신입니다. 자유자재로 수박을 칼질하는 최강희 씨입니다. 날 더운데 이거만한 거 있어요? 일단 먹고 하자고요. 아차,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우, 소리부터 잘 익은 게 느껴지죠? 누가 골랐는지 똑부러지게도 잘도 골랐네요. 이 여름은 빨간 맛 아니겠어요? 조각 전문가라 써낸 것도 남다르네요. 야,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써는 것도 뭐 예사롭지가 않은데? 잡고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거나 먹기 편한 방식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껍질 들고 불던 수박 하모니카는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이렇게 모양별로 잘라서 예쁜 컵에 담아두니까 보기 좋은 수박이 먹기도 좋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한 입에 쏙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수박물을 흘릴 필요 없는데 어머, 이 남은 건 어떡하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기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면 슬러시처럼 아주 맛있어서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 그렇다면 이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꽃이랑 꽃잎을 만들어서 수박꽃 바구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카빙의 달인 한 수 보여줍니다. 밑동을 먼저 잘라주세요. 거리면 위험하니까 과도나 식칼 이용해서 이 밑동만 살짝 한번 자를게요. 그런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V자 홈을 내줍니다. 이 테두리 모양만 냈을 뿐인데 벌써 꽃이 폈죠. 동그란 스푼, 이 스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부터 동그랗게 파주는데요. 바깥부터 파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끝에부터 하면은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모양도 살리고 수박도 많이 쓰이고. 네네네. 과육을 모양별로 잘라서 준비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수박 바구니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상에 내면 고급스러움까지 연출할 수 있는 카빙입니다. 몇 번의 칼질에 수박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수박에도 품격이 있어요. 같은 수박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원형으로 껍질만 쏙 잘라내는데요. 이렇게 살짝 옆에만 끼워주면 수박 바구니 손잡이가 됩니다. 어때요?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요 남아있는 이 수박 껍질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카빙 기술로 꽃과 꽃잎을 수박 껍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껍질 부분을 2등분 해주는데요. 최대한 포 뜨듯 얇게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는 꽃잎, 꽃이 되고 네. 꽃잎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예요. 껍질 부분을 살려서. 최근 과일 카빙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붐이라고 하네요. 칼질 몇 번 만에 뚝딱 꽃잎 모양 완성!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야, 꽃잎 하나를 똑 하고 떼내는데 저 지금 막 그 생각 들었어요. 달고나 그 모양 찍고 나서 그 침 발라가면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는데 오늘 수박 껍질로 성공을 하네. 그게 바로 카빙의 매력이에요. 집중력 있게 하다 보면 희열을 어느 순간 느낄 수 있다니까요. 탄력받아서 이파리에도 도전! 수박 껍질 초록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잎사귀 디자인을 넣어주면 진짜 나뭇잎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꽃잎이 어려우면 이렇게 싱그럽게 이파리만 꽂아줘도 분위기 변신 성공! 손님들 깜짝 놀라시겠죠?
요렇게 상차림에서 내가면요. 아,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절로 들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게요. 시원한 수박을 예쁘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근데 저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 자자, 이번에도 뭔가를 들고 나타난 똑주부. 지금 내려다 보니까 벌써부터 더우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두툼한 겉옷이 필요한 이유. 오늘 시원해지는 그 얼음 조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왔잖아. 똑주부 아니냐고요. 들어가 보죠. 찾아야 되는데. 최고의 얼음 조각가를 만나러 가는데 겨울옷은 기본이죠. 아우,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얼음 조각가 최민병 씨입니다. 아우, 야, 만점 보나마나 얼음이지 뭐. 이렇게 차가운 거. 이 얼음 만나자고 제가 이렇게 두툼한 옷까지 차려입고 왔잖아요. 안 더우세요? 야, 앞으로 저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이. 입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얼어 죽죠. 지금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겁니다. 아니, 지금 바깥 온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다 진줄 누가 내릴 텐데.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냥 얼마큼 빠른지 그냥 빨리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슬근슬근 톱질하던 흥부가 환생한 것도 아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기톱으로 톱질을 해나갑니다. 얼음의 스케치도 없이 아주 정확한데요. 그저 감각으로, 경험으로 쓱쓱 톱질하는 얼음의 달인 최민병 조각가. 이제 겨우 몇 분 지났을까요? 벌써 얼음 조각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푸드덕 하늘로 날아오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하셨는데 9분 20초? 부리가 살아있는 독수리가 반짝반짝 얼음 여신으로 환생했습니다. 손놀림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쉽게 하시니까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깍두기 썰듯이 제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오래됐다 하셨는데요. 네. 이 얼음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전국 얼음 축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최민병 씨가 있습니다. 청양 얼음 분수도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조각도 모두 최민병 씨 손에서 탄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상도 많이 받아봤고 또 손재주도 좋고 또 이제 행동이 빨라요. 뭘 하면은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더운 이 여름, 달인이 똑주부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데요. 역시나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몇 번의 면치기로 완성된 얼음컵. 엘사 부럽지가 않아요. 저 이거를 장갑을 끼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야야, 손이 쫙쫙 달라붙는다. 이야, 이 얼음컵에 커피 드셔보셨어요? 아이고야,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잠깐만. 와, 이 목구멍 대고 오장 육부까지 차가워져서 꽁꽁 얼어붙겠는 게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가네. 와, 시원하네요. 지난 겨울부터 여름의 한복판인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의 꽃 얼음 조각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들 힘내시라고 또 뭔가를 만드시는데요. 요즘 굉장히 코로나니 뭐 수해니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이 얼음 조각을 보시고 전 국민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음과 함께하는 차가운 사나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만큼은 뜨거운 용광로네요. 그러면 그 비상하는 독수리 마냥 큰 소리를 좀 외쳐볼게요. 예. 힘내라! 대한민국! 생각이 곧 작품이 됩니다. 뛰어난 집중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여름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사람들. 2020 여름을 조각하라. 손끝에서 마법을 부리는 당신이 있어서 이 여름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운동이죠.
때론 우아하게, 때론 날렵하게, 극과 극 매력 뽐내는 이색 운동 열전, 오늘 제가 직접 참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만 믿고 함께 가보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템 운동. 운동이지 원들이겠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다고요? 때론 우아하게, 때론 묵직하게, 극과 극 폴댄스와 주짓수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첫 번째 주자를 찾아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와, 세상에 세상에. 나비처럼 살랑 내려와 심쿵하게 만드는 우아한 동작, 이름하여 폴댄스 드시겠다. 우와, 여러분 보셨죠? 방금 여기 하늘 위에서 쭉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 천사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천사는 하얀 날개라고 알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방금 이 봉에서 핑글핑글 막 돌면서 내려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막대를 이용한 폴댄스 운동이라고요. 유산소 근력 운동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돌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어요. 길다란 폴을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는 폴댄스. 마차를 이용하여 동작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넉넉한 옷은 안 돼요, 안 돼. 기정 리포터도 환복 실시. 여러분 저도 복장 맞췄습니다. 저도 그 TV에서만 봤던, 영화에서만 봤던 폴댄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복장 맞췄는데요. 네. 사자 한번 잡아봤더니 미끄러져요. 그렇죠. 예. 요령이 반이고 힘이 반이에요.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요령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령도 중요하지만 이거 봉을 잡고 매달리려면 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력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가녀린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이 남자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이거? 남자들이 유리한데 이게 편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외국에는 남자분들 진짜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제가 폴댄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남들은 힘밖에 없어서. 체중과 중력을 이겨내는 폴댄스. 약간의 요령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연성 향상에 다이어트는 물론 쑥쑥 늘어나는 체력은 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동작인가요? 네, 첫 번째는 펜슬이라는 동작인데요. 복근에 힘을 주시고 몸을 쫙 펴서 도는 동작이에요. 오, 위아래, 위아래, 아래. 아, 이걸. 쉽게만 봤다간 큰 코 다치기 마련.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 발달에 참 좋다는 점. 아이고 기정 리포터, 이래서 오늘 성공하겠어요? 핫바디를 원하는 자여, 폴댄스의 매력에 빠질지어다. 기초 동작만 했을 뿐인데 온몸에 후끈후끈 복근에 힘을 주고 이루어지는 펜슬 동작. 과연 우리의 기정 리포터? 오, 성공했습니다. 운동뽀글이 폴과 함께 날다. 와, 맨몸 하나로 폴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도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힘도 막 길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여성분들 중에 나는 무서워요 하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니까 여성분들 겁이 많잖아요. 본인들이 떨어질까봐 겁내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제대로 연습만 많이 하시면 안전하게 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손을 잠깐 봤는데, 선생님 손 한번 보여주세요. 오, 보세요. 제가 살짝 봐도 여기 굳은 살 아니에요, 굳은 살. 네. 야, 세상에 공짜로 그냥 잘 되는 법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야, 피나는 노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손을 버리고 저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아, 근육, 아름다운 근육,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피나는 노력은 딱딱하게 자리 잡은 굳은 살로 증명되고, 후끈후끈 폴댄스에 대한 사랑은 각종 대회를 섭렵한 수상 기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폴과 뇌가 하나 되는 지경, 일명 폴아일체로 빠져드는 중. 우아한 동작에 숨은 치명적인 매력. 보기 좋은 운동이 몸에도 좋다더니 보기만 해도 감탄사 연발.
운동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자리매김한 폴댄스의 멋진 동작들. 나비처럼 살랑살랑 맴돌며 내 마음에 가뿐히 착지. 심쿵 유발자 폴댄스 너. 우아함이면 우아함, 힘이면 힘. 여러분, 하나의 예술 같은 폴댄스 홍보 시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에 좋고요. 두 번째 몸매 보정 효과 있고요. 세 번째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배우러 오세요. 우아한 자태 속 운동 효과 만점 폴댄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극과 극 체험. 다음 주인공은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자, 도장 끌어와. 그야말로 말인못. 전화의 기정 리포터도 깨갱하게 만드는 박력 있는 현장. 이색 스포츠를 찾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업어치고 매치고 꺾고 비명소리 저 기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주짓수라는 운동인데요. 일단 일본에서 이제 바탕으로 돼서 유도와 비슷한 운동인데 꺾고 맺히고 넘어져서도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주짓수란 유술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이 유술이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주짓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낯선 이름과는 달리 찾는 이들이 참 많다는 인기 종목. 호신술에 정신 수양까지 요즘 떠오르는 핫한 운동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주짓수를 시작한 것 같아요. 하얀색 뒤에.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3달. 아니, 주짓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강해지고 싶어서 주짓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남자는 강해야죠. 아니 그런데 강해지려고 하면 많은 운동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는? 주짓수는 일단 저를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짓수를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립니다. 거친 동작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 운동 중인 여성 회원들 발견. 보기만 해도 그냥 힘이 느껴지는데 여성 회원도 있습니다. 저기 주짓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구경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됐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주짓수의 매력이 이제 흠뻑 빠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잠깐 해봐도 좀 힘겹거든요. 그죠. 힘을 많이 쓰니까 지금 코에도 지금 땀이 가득한데 또 어떤 매력이 또 있을까요? 그냥 좀 사람들끼리 좀 더 잘 친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운동 자체에 매력이 있어. 작은 힘이 큰 힘이 되는 기적. 서로 간의 이해와 호흡으로 합을 맞추고 경쟁하는 주짓수. 관장님, 야 파이팅이 넘치네요 주짓수가. 예. 근데 보니까 기술들이 제가 딱 봐도 그냥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운동 좀 했거든요. 이거 자꾸 뭐 대충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저랑 한번 붙어보실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또 운동으로 단련된 최기정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이 보는 것하고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까 주짓수라는 이게 기술들이 무시무시한데 어떤 기술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주짓수 기술 첫 번째는 안바입니다. 안바. 어떤 기술인가요? 안바란 기술은 팔을 꺾는 기술인데 일단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기술은 상대방이 저를 넘어뜨려서 가격을 할 때 제가 팔을 잡고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팔을 꺾어서 항복을 받는 게 안바입니다. 주짓수 두 번째 기술 어떤 기술인가요? 삼각 조르기. 삼각 조르기. 방금 안바가 걸렸을 때 팔이 빠지는 경우에 상대방 목과 남은 팔을 이용하여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서 항복을 받는 기술이 삼각 조르기입니다. 주짓수 세 번째 기술 리스트락입니다. 리스트락. 리스트락은 쉽게 말씀드리면 손목 꺾기란 기술인데 앞에 해왔던 기술들이 안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쉽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손목 꺾기 기술입니다.
현역 선수로도 활동 이상무, 주짓수의 매력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싶은 박익순 관장님의 노력. 강인함과 유연함까지 함께 갖고 있는 주짓수. 야, 이 주짓수의 도대체 정확한 매력은 뭘까요? 일단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 체육관에 자신감 없이 들어온 애들은 보았지만 나갈 때는 항상 자신감을 얻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 주짓수의 기술뿐만 아니라 예의뿐만 아니라 성취감까지. 예, 모든 걸 그냥 체력적으로, 인성적으로 모든 걸 이제 체육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짓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강해지고 싶은 자 주짓수로 오라. 모두 주짓수 하세요. 극과 극 180도 다른 특별한 이색 운동이 떴다. 우아한 자태로 예술 감각 일깨우는 폴 댄스냐, 강인한 매력으로 사로잡는 주짓수냐. 여러분도 폴 댄스와 주짓수의 건강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우아하게 폴댄스로 날아 묵직하게 주짓수로 쏜다. 서로 다른 이색 운동이 주는 매력.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폴댄스와 주짓수의 건강한 매력에 퐁당 빠져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고요?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걸 먹게 해준다고 우리 PD님이 어제부터 얘기도 신신당부해가지고 쫄쫄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주 특이한 거래요. 힌트 좀 줘봐요. 힌트 여기 있어요. 요거랑 요거. 자, 그래 요거는 감자고요. 요거는 곶감이고요. 저기요,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지영 성대모사가 감자 곶감 뭐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면 저 매일 먹어요 이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대박. 우와 이게 이거라고요? 리포터의 말문을 막고 동공지진까지 일으킨 바로 그것의 정체가 곧 밝혀집니다. 그래요. 뭐 첫 번째 감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온 데가 카페잖아. 대체 이 감자랑 카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그거 참 말이 너무 많죠.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에이 설마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이 감자? 궁금하신가요? 놀라운 그것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풍부한 거품을 머리에 올리고 있는 이것은 커피? 아니 밀크티?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게 그 타피오카 펄 그냥 일반적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감자 옹심이야 이거?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그저 놀라울 따름. 진한 커피향 사이로 동글동글 귀여운 자태. 아니 그런데 씁쓸한 커피에 쫀득한 옹심이라니. 대체 누가 커피와 옹심이 만남을 주선한 거죠?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저기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예요. 소녀 같은 옹심이 커피 데모 신동순 씨.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이 멋진 맛있는 옹심이 커피를 만드시게 된 건가요? 제가 강릉 토박이잖아요. 강원도에는 감자, 또 강릉에는 커피. 예. 커피하고 감자를 늘 먹어왔었어요. 그렇죠. 예. 27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신동순 씨. 아침 식사 대신 삶은 감자를, 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커피를 달고 살아왔다는데요. 감자와 커피는 그녀 인생의 포근하고 달콤 쌉싸름한 동반자였죠. 명퇴 후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옹심이 커피라는 게 결국에 감자로 만든. 예, 커피잖아요. 순수 감자로 강판에 갈아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매일 반복을 했어요. 우연히 감자 옹심이를 먹으러 갔다가 전관석화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주인공. 그 길로 옹심이를 포장해와 도전해봤지만 실패.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더 잘게 만들고 줄여서 드디어 펄 크기만한 옹심이 개발에 성공. 옹심이 커피가 딱 완성됐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막 눈물, 콧물. 괜찮으세요? 제가 이 만든 거를 한 잔 주세요 할 때, 와, 이거다. 이거 되는구나.
처음엔 매번 강판에 갈아서 만들었던 옹심이 어느새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늘어났고 이젠 공장에 별도로 주문해서 수제 옹심이를 가져온다고. 다른 커피는 몰라도 요 옹심이 커피만큼은 꼭 사장님이 만든다네요. 대표님 요거는 무슨 커피예요? 아, 이것도 감자 커피인데요. 이게 감자 커피요? 예. 대체 사장님의 감자 사랑은 그 끝이 어딜까요? 아메리카노 위에 마치 감자 크림이 눈처럼 내려앉은 아인슈페너와도 흡사한 감자 멜랑슈 커피. 감자가 우리 사장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의 가정이나 마찬가지고요. 저의 인생이라고 보아지면 돼요. 저는 정말 감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감자 없이는 못 살아. 오케이. 자,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얼핏 봐선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엥? 피자집인가? 자,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곳. 자, 일단 옆으로 한번 보시죠.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저한테 오시고. 감이 오십니까? 맞아요. 수제 맥주집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요 곶감이거든요. 이 곶감과 수제 맥주집. 분명히 곶감으로 만든 뭔가 안주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대표님? 아닙니다. 아, 허를 또 찔렸네. 아니, 그러면은 대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것은 맥주 아닌가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다고요? 글쎄. 야, 대표님. 네. 어떻게 이런 그 곶감 맥주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곶감 맥주? 기발하고 놀라운 조합, 곶감과 맥주라니. 곶감 동동 뜬 수정과는 수없이 봐왔어도 대체 맥주 속에 곶감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죠? 곶감은 옛날부터 강릉에 곶감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품화되어 있던 상품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곶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맥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맥주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양조장에서는 거의 대부분들이 수입산 효모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곶감에서 효모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서 수입산 효모의 경우 정제돼 있기에 제조 과정에서 실패가 적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직접 효모를 추출하고 배양할 때는 그만큼 힘이 들기에 지역 자생 효모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고유의 맥주를 만들겠다는 고집이 곶감 맥주를 탄생케 했죠. 맛도 맛인데 네. 일단 이 향이 은은하게 곶감 향이 올라오면서 제 생각에는 네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네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여성분들 맞습니까? 특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소개팅 와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네네. 김상현 씨가 만드는 맥주의 80%는 강릉에서 자생하는 효모를 이용해 탄생한 맥주라고 하니 힘든 길을 자초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테죠. 이 곶감 맥주 말고도 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배에서 또 균을 추출해서 강릉 배에서 균을 추출해서 만든 백꽃 맥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강릉의 소립에서 예. 균을 추출해서 배양을 한 또 솔 맥주가 있습니다. 솔 맥주. 네. 강릉에 대표적인 오륜쌀이 있는데요. 오륜쌀로 만든 라거 종류의 맥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곶감, 네. 배, 네. 쌀, 네. 그다음에 솔잎. 솔잎. 네, 맞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게 네. 과정이 사실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릉을 술의 도시로 만들자. 그게 제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테마의 술을 맛보고 그러면 결국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강릉이 체류용 관광도시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열정은 그 꿈을 한 발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얼마 전 국내 상업 양조 대회에서 곶감 맥주가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저희 균으로만 만든 그런 제품들을 더 다양하게 제품군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릉의 균을 이용한 이 맥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되는 것이 제 포부이자 목표입니다. 말 속에 힘이 있듯 음식 속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리고 강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우물을 파는 주인공들. 그들이 만들어낼 또 다른 강릉의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빈 리포터입니다. 여름 휴가철이죠. 요즘은 여행을 가면 예쁜 카페를 찾아가기도 하고 인생샷을 건지기도 하고 카페가 음료만 마시는 곳이 아닌 여행 코스 중 하나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이색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주 청년인 제가 나주에 있는 이색 카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빨리 가보실까요? 나주에서 나고 자란 나주 토박이가 나주만의 이색 카페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나주에서 즐기는 카페 바캉스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나주시 왕곡면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농촌체험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저희가 체험 카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직접이요? 네, 커피를 직접 한번 내려서 드셔보시겠어요? 내려준 커피만 마셔봤던 제가 일일 바리스타에 도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떨리더라고요. 핸드 그라인더라 그래서 직접 브랜드된 커피를 갈아서 추출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돌려서 속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돌리면 가늘게 갈리고요. 천천히 돌리면 약간 그 입자가 굵어져요. 천천히. 네, 생각보다 근데 어렵지 않은데요? 네. 커피는 분쇄 정도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굵은 설탕 정도의 굵기로 갈아줘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잘 갈렸죠? 향이 어떠세요? 정말 고소하고요. 네. 커피의 어떤 깊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갈아보시니까 오히려 더 맞아요.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간 거구나. 네. 맛있겠다. 이제 여가지에 한번 넣어서 직접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면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요. 이 커피 한 잔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도 좋고요. 맛도 더 좋았습니다. 이 커피 체험 이외에 다른 체험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 캠핑 장비를 대여해주는 캠핑 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공 체험이 있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주 지역의 폐 배나무를 가지고서 하는 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가시겠습니까? 이곳에서는 20가지가 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어저께 와서 직접 만들었어요. 와,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카페 와가지고 배 음료수도 먹고 이렇게 좋아하는 배로 같이 청도 만들고 하니까 정말 색다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또 만들기가 쉽고 간단해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도전!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볼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요? 오늘 해보실 체험은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말린 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넣고 액자를 만들어보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여기가 카페인지 공방인지 모르겠죠? 되게 한국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체험도 하니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집중해서 하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만의 액자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기념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와서 색다른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나주시 남평읍을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카페 입구라고요? 나주에 이런 카페가 있었어요? 우와. 나주 토박이인 저도 몰랐던 이곳. 영화 속 풍경 같은 은행나무 길을 따라 들어가면 두 번째 이색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오는 길이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그렇죠. 네, 수목원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정원도 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카페가 왜 이렇게 예뻐요? 여기가 지금 수목원이에요. 한 2,000 종류의 많은 수령들이 있는데요.
있고 은목서길도 있고 또 에메랄드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많은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동안평의 드넓은 은행나무 수목원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카페.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단풍나무, 벚나무, 대나무 정말 다양한 나무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에 왔으니 음료를 마셔봐야겠죠? 집에서 인기가 있고요. 맛있는 황매실차입니다. 사장님이 추천한 이곳 황매실차가 인기 있는 이유는요. 이곳에서 직접 수확한 매실로 청을 담궈 3년 이상 숙성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가 수목원이다 보니 이곳에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오시면 식사를 제공해 주길 많은 분이 말씀하세요. 이 좋은 곳에 오셔서 차만 마시고 가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빵을 여기서 많이 준비를 해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빵들은 매일 아침 직접 굽습니다. 특히 이 몽블랑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초록빛 수목원 속에서 즐기는 시간 어떠세요? 건강하려고 오는 거, 쉬려고 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 오는 날, 가랑비가 좀 내리고 이런 날 오면은 이제 왠지 옛날 분위기도 나고 내 그 정원, 나만의 정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 한라봉 주스가 맛있어요. 달콤하고 그리고 상큼해요. 맛있어요. 경치 좋은 곳에서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정말 힐링이 절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과 정원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카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나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어떤 이색 카페일까요? 네, 저희 카페는요, 일반 카페 메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할 만한 메뉴로 태국 음료 스페셜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태국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즐겨 먹는 그린티와 타이티 라인을 카페 음료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는 약간 이색 메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나주엔 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곳에서 고향의 맛을, 우리는 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코넛 냄새 엄청 많이 나서 여기 오셔서 드셔보니까 어때요? 제가 파인애플 스무디 시켰는데요. 원래 다른 가게 스무디는 약간 인조적 맛도 나고 그런데 이거는 파인애플 맛이 그대로 느껴져가지고 휴양지에서 먹는 그런 느낌? 태국에서만 느꼈던 이 맛을 이제는 나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식 중에 바나나 잎에 싼 밥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의 약밥 같은 느낌? 약밥이요? 네. 또 약밥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딱 그 식감이에요. 쫀득쫀득 찰지면서 달콤한 맛. 맛있겠네요. 네. 코코넛 밀크로 반죽한 밥 사이에 타로 앙금을 넣고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우면 태국 간식이 완성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쫀득쫀득한 코코넛 기름에 이렇게 묻힌 밥에 안에 타로 앙금이 들어있어요. 고소하고 달큰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 어쨌든 흰색, 빨강색 한 개씩 한 개씩 뜯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뜯어서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달죠. 젤리인데도 그렇게 달지도 않고 떡인데 젤리 느낌이 강하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국 전통티를 우려내 만든 음료인데요. 타이티 라떼와 향긋한 맛이 강한 그린티 라떼입니다.
제가 태국을 간 적이 있거든요. 태국에서 그 해양에 누워가지고 시켜서 먹던 타이티 라떼가 딱 이 맛이었어요. 아, 맛있어. 다 맛있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든 요즘, 저는 이 카페에서 잠시나마 태국을 느껴봤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오늘 저와 함께 나주 이색 카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주에 오셔서 휴양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주에 놀러오세요! 나주 토박이와 함께한 나주 이색 카페 여행. 멀리 가지 않아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올여름엔 나주 이색 카페에서 카캉스 즐겨보세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화원. 사시사철 푸르른데요. 화원 속 식물들을 돌보고 계신 심규문 사장님. 어린 시절부터 식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푸르름, 푸르름이라고 하는 식물에 끌렸던 것 같아요. 생명력 넘치는 식물의 매력에 반해 한평생 꽃과 식물과 함께한 심규문 사장님. 그의 꽃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화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꽃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피고 지는 꽃들 사이에서 애정 가득한 손길로 꽃들을 살피는 심규문 사장님.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일 먼저 그 원예 식물은 이제 그 선인장에 좀 끌리게 됐었어요. 강인하면서도 소박한 선인장의 매력에 빠져 원예를 시작한 사장님. 고등학교 시절 직접 유리 온실을 짓고 책을 보며 식물들에 대해 스스로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큰데요. 좀 더 배우고 전공을 제대로 해서 전문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후회되는 점이에요. 공부도 포기한 채 시작한 원예 사업. 자신만만하게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IMF가 찾아오고 교통사고까지 당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준 건 역시 식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할 적에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는 그 식물하고 많이 이렇게 교감을 좀 했던 것 같아.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겠죠. 식물 하우스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없고 그러니까 폐물을 팔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석보다 선인장이라 그랬어요. 가족들도 말릴 수 없었던 그 열정. 50여 년 한 길을 걸어온 식물 사랑의 결실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화초들이 다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 예쁘게 잘 크고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꽃 가꾸기. 심규문 사장님은 원산지나 기후 같은 저마다의 생육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50년 전문가가 알려주는 분갈이 특강 들어볼까요? 깔망을 밑에다 이제 깔아주시고 이 구멍을 이렇게 흙이 빠지지 않게 굵은 그 마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 깊이를 맞춰서 먼저 밑에 배양토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앉혀봐요. 분갈이 하는 거는 요 깊이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을 갖고 두드려 줘야 돼. 가볍게 다져지게끔 충분히 두드려 줘야 돼. 윗면에는 여기 굵은 마사라든가를 얹어줘서 깔끔하고 물이 주어도 흙이 튀지 않게 해줘요. 가볍게. 아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갈이 특강. 앞으로는 화분 분갈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심규문 사장이 푹 빠져있는 식물은 다름 아닌 수생식물. 어렸을 적부터 식물과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수생식물이 아주 그 애로점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깊은 물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거야. 생육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얕은 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화 능력이 좋은 수생식물들을 깊은 물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하고자 고민하다가 부력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력을 달아서 물에 일정 높이가 뜨게끔 해준 부력 화분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력 화분을 만들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력 화분은 물에 뜰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돼 생태 친화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부력 화분에 담아 시험 재배 중인데요. 버드나무, 부들, 연 등 잘 알려진 수생식물뿐 아니라 육상식물로 알려진 식물들도 시험 재배 중입니다. 이거는 물 칸나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칸나는 물에서도 생육을 잘 해요. 물 위에서 핀 빨간 꽃의 정체도 궁금한데요. 물 무궁화라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에서 자라는 무궁화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식물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벼가 맞습니다. 벼가 얼마나 물을 잘 정화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 정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분히 그 관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생식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심규문 사장님. 자랑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식물인지 아시겠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요? 여기 바로 그 유명한 그 나일 강가의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파피루스를 이렇게 보는 것도 신기한데 더욱 신기한 건 고라니도 파피루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고라니가 좋아하는 식물은 파피루스만이 아닙니다. 저 고라니가 물속에 빠지면서도 빠져 죽으면서도 이걸 뜯어먹는데요. 물배추는 특이하게도 뿌리만 잘라먹는다네요. 고라니가 얘는 또 이렇게 뿌리만 또 잘라먹어. 뿌리만. 와, 정말이네요. 신기하다. 끊어먹는 거야. 그런데 뭔가를 줍는 사장님. 아니, 사장님 뭘 그렇게 주우세요? 미꾸라지가. 미꾸라지요? 모기 유충이 생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놓는데 비가 와 튀어나온 미꾸라지들.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오는 것이 역시 미꾸라지가 맞네요. 수조로 다시 넣어주면서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호수가 많은 춘천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런 녹조를 방지해주고 그런 수산 경관도 멋지게 꾸며주고 토종 물고기들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보금자리가 돼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작은 변화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심규문 사장님. 새 잎이 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고 축 처진 잎이 생기를 되찾을 때 다시 힘을 낼 용기를 얻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식물의 매력. 심규문 사장님의 식물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